네, 정규제 칼럼 하나. 그 전에 오늘 재미있는 뉴스가 지금 연합에 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이 이병기 비서실장이 한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교과서 집필 거부한다고 시리즈로 역사 교수들이 나서서 집필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들 명단을 아무리 봐도 그동안에 역사 교과서 집필한 분도 아니고 집필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 집필 거부하고 있다고. 정작 그 교과서를 집필하고 한 분들은 집필 거부 뭐 거의 없다고 뭐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해서 참 누가 하라 그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누가 뭐 시키지도 않는데 안 한다, 안 하겠다 그러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 동성애라고 커밍아웃 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뭐 그렇다고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박해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자기 성적 취향을 굳이 누가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너희 성적 취향을 공개하라고 누가 윽박지르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0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나 썼습니다. 그때 제목이 서문표의 재미있는 4대강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때 2010년도 7월 6일자 정규제 칼럼인데요. 그때 고대 중국의 위나라에 있었던 어떤 실화입니다. 서문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업이라고 하는 지역에 태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태수로. 근데 업이라는 지역이 이제 황하로 흘러 들어가는 그 지류인 장수라는 강을 이제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이제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들고 농업이 피폐하고 농민들의 삶이 고단했죠. 서문표가 이제 임지의 떡 부임을 해보니까 마침 홍수를 예방한다고 강에 사는 귀신에게 산 처녀를 이제 제물로 하는 그런 이제 제례를 지낸다고 이제 난리가 나던 하필 그때 이제 이 서문표가 업이라는 지역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속교화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의 장로 3명, 말하자면 그 지역에 이제 유지 3명, 또 늙은 무당들이 이제 이 홍수를 막는다, 가뭄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제 돈을 쭉 걷어서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는 이제 자신들이 나누어 가졌던 모양이에요. 마침 처녀를 바치는 제례가 열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서문표가 이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제 풍악이 막 울려 퍼지고 이제 시집갈 하백에게 강의 귀신이죠. 하백에게 시집갈 처녀를 이제 앞세우고 무당의 무리가 이제 쭉 강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꽹가리를 울리고 이제 막 이제 물어있고 있는데 서문표가 썩 나서서 하백에게 우리가 제물로 바치고 시집을 보낼 처녀라면 당연히 미색이 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얼굴을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휘장을 걷고 처녀를 한번 휠것 보더니 이 처녀는 그렇게 미녀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하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내가 시집갈 처녀를 다시 선정할 테니 무당 너는 하백에게 가서 혼례를 며칠이나마 늦추겠다고 가서 얘기를 하고 와라 하고 무당을 당장 해서 강물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백을 그리 잘 안다 그러니까 하백에게 가서 내가 좀 예쁜 여자 고르기 위해서 며칠 말미를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얘기를 하고 와라고 쳐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짐짓 자기는 이제 하백의 전가를 기다린다고 바닷가에 이제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물에 빠진 무당이 돌아올 리가 있나요? 돌아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문표라는 이제 태수가 이제 늙은 무당을 따라다니는 이제 젊은 무당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젊은 무당들에게 늙은 무당은 발걸음이 느려서 아마 잘 전달이 안 되는 모양이니 젊은 너희들이 다녀와야 되겠다 이라고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 10명의 무당을 다 물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백의 답을 기다린다고 무릎을 꿇고 짐짓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소식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서문표라는 태수가 일어나서 무당들로는 안 될 모양이다. 우리 동네 이 어른들, 장로들의 세 분이 지금 여기 계신데, 장로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하백을 모셔왔으니까 당신들이 좀 가서 하백에게 내 의사를 전하고 오시오 하고 또 쳐넣어 버렸습니다. 물속에. 그것도 짐짓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살아서 누가 돌아올 리가 없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제 지방 관아의 아전들 또 지방의 유지들이 이제 머리를 땅에 짚고 이제 피를 흘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서문표 태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빌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 서문표가 그렇게 알았다 그러고 가뭄과 홍수는 사람이 하기에 달린 일이다 하고 그 다음 날로 농민들을 동원해서 그 장수라는 지역에 쭉 이제 황하강이 흘러가는데 12개 지역에서 땅을 파고 수로를 뚫고 공사를 다 끝마칩니다. 비만 오면 거칠게 내달리던 홍수를 일으키곤 하던 강물의 유속은 강은 조용해진 겁니다. 항아는 올바르게 취수되었고 농민들의 삶도 비로소 개선되었다 하는 얘기가 옛날 이 위나라 때 얘기로 한 토막이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사를 쓴 것이 제가 2010년도 7월 6일자로 썼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4대강 반대하고 온 정치적 이슈가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이러니컬한 것은 낮에는 반대, 밤에는 찬성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지역에 사는 사람들. 낙동강에 사는 지역의 정치가, 또 영산강에 사는, 금강 주변에 사는 이런 분들은 영산강이 얼마나 똥물인지를 알거든요. 낙동강이 얼마나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서 애를 먹는지 알기 때문에 밤에는 우리 지역에 먼저 공사를 해달라 그러고 낮에는 이제 피켓 들고 또 정치적으로 당이 그쪽이면 또 반대하고 이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비가 사실은 작년이죠. 2013년이었던가요? 그때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도 칼럼을 썼는데 2011년이군요. 7월 26일자입니다. 둘 다 여름에 썼네요. 2011년도 7월 26일자. 지난주 초까지 퍼붓다시피 한 장마였다. 다행히 큰 물난리는 없었다. 4대강 효과 때문이었으면 설명이 필요 없다. 6월 20일 이후 지난 17일까지 전국의 강우량은 642mm로 예년 평균 250mm의 2.5배였다. 그러나 강들의 수위는 한강 2.54m, 낙동강 3.78m, 금강산 3.36m, 영산강 2.13m나 오히려 낮았다. 그때보다. 비는 2.5배나 많이 왔지만 수위는 굉장히 낮았다. 흐르는 강들은 평화를 되찾았고 성난 물줄기들은 비로소 길들여졌다. 청와대는 침묵하는 언론들의 적잖이 당혹해 하는 표정이지만 세상사는 원래 그런 것이다. 시쳇말로 잘하면 본전인 일도 많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칭찬하는 사람은 없다. 더구나 홍수가 나지 않았으니 그저 당국자의 덕성으로 남을 뿐이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올해는 가뭄입니다. 가뭄이 지금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4대강에 그토록 반대하던 안희정 지사가 체면 깎이는 것을 무릅쓰고 금강보에 있는 물을 우리가 좀 갖다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중앙정부에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하게 되었죠.
그래도 젊은 안희정 지사기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나. 내 체면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안 지사에게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하시라. 그게 최소한도의 양심입니다. 그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충청도 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정말 물이 바짝 말라서 큰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시기에 금강보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많이 재어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갖다 쓰겠습니다. 그때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 4대강 공사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던 인간들은 지금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2011년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그 당시에 상습 홍수 지역에 홍수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사를 미처 못한 지역의 일부 물이 좀 터졌지만 4대강 공사를 한 지역에는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도의 피해가 났을지 지금 이 가뭄에 사실은 지금 서울 인근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가뭄 얘기하고 홍수 얘기하면 잘 모르세요. 왜? 그 한강 치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강 치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에도 한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치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강물이 이렇게 겨울 되면 도랑처럼 변했습니다. 겨울에는 도랑처럼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보를 해서 물을 관리하니까 한강물이 이제 쭉 흘러가는 거죠. 댐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소양댐, 춘천에 있는 소양댐, 어암댐, 저기 충주호 댐들을 쭉 만들어 놓았기에 그나마 이 정도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동강댐 추진하다가 못한 이유로 지금 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댐을 짓지 말라던 그 아비규환으로 댐 반대하던 인간들 지금 말이 없습니다. 4대강 반대하던 인간들 지금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상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귀가 따갑도록 이 얘기는 저는 하려고 그럽니다. 고속도로 절대로 못 짓는다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포크레인 앞에 들어 누웠거든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근데 지금 광주에 가면 그 얼빠진 교수들은 젊은 학생들에게 경부고속도로를 서울과 부산으로 놓았기 때문에 전라도가 소외되었고 그래서 5.18이 일어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고속도로 반대했죠. 포항제철 만드는 거 반대했죠. 현대차 만드는 거 반대했죠. 반대 안 한 게 없습니다. 가까이 보면 여기 인천공항 저거 인천공항 지을 때도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이 서울에 한강 치수할 때도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한강 치수할 때도. 저도 반대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쏘가가지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지금 인천공항에 그 반대자들도 지금 얼마나 잘 다닙니까? 별별 이유를 대가지고 인천 그 공항에 그 부지가 가라앉고 있다,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공항으로는 절대로 성립이 안 된다. 왜 그렇게 큰 공항을 짓느냐?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다. 별별 이유를 대. 근데 지금 벌써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아시아 허브 공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그때 반대하던 인간이 또 나와가지고 또 4대강을 그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별별 핑계를 대가지고. 별별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이 가뭄에 물을 갖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물을 모아둔 곳이 없으니까. 그나마 4대강에 모아놓은 물, 그거 지금 쓰자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정부도. 처음 등장하자마자 감사원 같은 거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흠집 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지난주 국토부에서 4대강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면
지선으로 흘려보낼까? 그거 지금 예산 짜고 앉아 있잖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하시길 바랍니다. 미안하게 되었다고. 물 좀 갖다 써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것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볼 이유는 없죠. 그러나 정치적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반대하고 두들겨 패고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작은 문제 상황들을 과장하여 미신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4대강 사업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문제는 이 완벽하지 않다는 말일 뿐 극소수의 불만스러운 사례들 때문에 사례들을 들어서 4대강 사업 전부를 잘못인 것으로 비약시키는 되먹자는 버릇들이 있는 거다. 일부 지역에 모래가 다시 쌓이고 지리의 유속이 빨라져서 제방이 무너진 사례들은 4대강 사업의 불완전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불완전성이 4대강 사업의 불필요성을 증명한다고 비약하면 속임수다. 지리의 유속이 빨라지지 않았다면 더 넓은 지역에 물난리가 터졌을 것이지만 발생하지 않은 일이니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논법이다. 사회 비판이랍시고 이런 엉터리 논리로 학생들을 선동한다. 지적 사기의 전통이다. 사실 이 지적 사기의 전통에 대해서는 좀 길게 얘기를 할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강은 지금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국토부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4대강의 효과, 홍수 예방과 가뭄을 어떻든 구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잘 평가해서 국민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실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강호인 신임 장관이 이제 청문회가 곧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그 역사 교수라는 자가 라디오에서 뭐 어느 방송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교과서 문제를 얘기하면서 MB 때는 MB가 찍어 눌렀기 때문에 4대강 반대하는 이공계 교수들이 침묵했지만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무슨 자식 조폭이냐?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라니. 제가 속으로 참 차를 타고 가다가 참 기가 차더라고요. 학문을 한다는 인간이 4대강 때는 정부가 이공계 교수들을 찍어 눌러서 침묵을 지켰는데 지금 우리는 다르다. 역사학계는 다르다는 얘기겠죠 아마. 우리는 다르다. 우리라고 무슨 뭐 조폭들 비슷하게 우리한테는 쉽게 안 통해 무슨 배째라 뭐 이런 식의 분위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자식 참 4대강 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삼류 어린애처럼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 뒷단부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고 하는 뒷단부야말로 무슨 조폭을 방불케 하는 발언이다 하고 제가 참 혀를 찼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시대가 그런 싸구려들이 라디오 같은 데 나가서 계속해서 마치 4대강이 잘못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또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는, 아까 이병기 실장이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하는 역사교수들은 역사교과서 써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안희정
충남지사가 4대 강물 좀 끌어다 써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옛날에 제가 4대 강에 대해서 썼던 칼럼을 2개를 꺼내서 서문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서문표 얘기를 여러분들도 항상 잊지 말고 그 미신을 소위 자연에 무슨 정령이 있는 듯이 생각하는 말하자면 환경 근본주의적 착각을 여러분들도 거두어 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관리를 잘 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자연은 잘 관리를 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인간에게 선도되고 악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연 정령주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정령주의는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